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스토킹 사건 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상담을 의뢰한 분은 스토킹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당한 상태였고, 더불어서 또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자는 남편이었고 피해자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부부 사이였는데,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는 30대 후반, 남편은 40대 중반이었고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회사 퇴근 후나 아니면 주말에도 육아를 많이 도왔고 요리를 하거나 또 가족여행도 많이 가는 등 굉장히 충실하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남편분이 요리를 하거나 가족여행도 많이 가시는 분인데 네.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었나요? 남편은 사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집에 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고 육아도 돕고 또 요리도 하고 여행도 자주 가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아내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또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 또 어느 날에는 사생활을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런 말도 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그런 일도 매우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가출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이 상담자분도 전화를 해서 나에게는 못해도 괜찮으니까 와서 애들만 돌봐달라고 부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분은 매정하게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혼 소장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처음에는 그런 의심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술을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먹고 들어오고 밤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갑자기 산책을 나간다고 하면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외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잦아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되니까 누가 옆에 이제 다른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사실 아내의 행동이 그렇게 바뀌면서부터 아내가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던 중에 외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이혼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남편은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이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외출할 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보고 이 남편은 둘의 만남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상간남의 아내에게도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같이 식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는 혹시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인이었던 건가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만났던 그 남자는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였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다른 직장 동료에게 물어봐서 부탁을 해서 이제 상간남의 아내의 연락처까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어떤 남자랑 식당 들어가는 모습을 본 순간 안 거예요? 그쵸. 만났던 얼굴이 익숙한 남자여서 생각을 해보니 저번에 직장 동료라고 인사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 또 남편으로부터 폭행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내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접근 금지 결정까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관련 법률에 이 사람이 계속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하고 범행을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에서 이런 조치를 취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통상 따라서 나오는 결정이에요.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는 어쨌든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이고 이런 전후 사정을 안 보고 그냥 바로
보통은 이게 스토킹으로 신고가 되면 되게 급박한 상황이라고 경찰서에서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어쨌든 스토킹 신고하면서 이제 접근 금지 조치도 내려달라라고 하는 거고, 접근 금지 조치는 긴급하니까 이미 내려지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보통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접근을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그러면 112에 전화하면 바로 그 자리에 경찰이 오나요? 그거는 바로 오죠. 112에 신고를 하면 내가 지금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니까 출동을 해달라라고 하면 오죠. 네, 경찰이. 잡아가는 건 아니고 이제 분리는 시키고, 그러면서 접근금지 내리면 이 남편은 더 이상 아내 뭐 주거지나 직장이나 근처에 올 수가 없고 100m 이내에 올 수가 없고 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이제 아내는 얘기했겠죠. 자기 뭐 이혼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살 게 아닌데 이 남편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에서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아내가 뭐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남편이 이혼 소송 진행하니까 더 괴롭히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담 후에 도와드리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먼저 이제 접근금지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서 아내가 갑작스럽게 가출을 했고 이를 만류하고 또 외도 행위를 막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행위였고, 이때 딱 1회 한 행위였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폭력도 행사한 바가 없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112에 신고를 했을 텐데 그러한 신고를 한 바도 없고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실도 없다. 무엇보다도 스토킹으로 신고한 이후에 남편에게 먼저 아내가 연락을 해오고 또 장시간 통화도 했고 또 그 내용도 남편에 대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남편이 그걸 추궁하거나 이러지 않았나요? 안 왔죠. 남편은 그냥 아내가 그 관계를 끝내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전화 오면 당연히 받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순종적으로 또 이제 잘 대해주고 이런 상황이었죠. 결국에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거나 또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임시조치 결정은 취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스토킹으로 신고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혐의 없다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혹시 그 부부의 결과는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 상황은 모르지만 진행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남편은 아내가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도 원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관계는 계속 그 당시에는 유지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혼 소장이 왔었으니까 소송은 진행이 됐을 텐데 그 소송에서도 남편은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상담했던 내용이나 얘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러면 사실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됐을 확률이 높죠. 남편이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했다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동영상을 좀 촬영한 게 있다라고는 들었고, 둘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을 그런 걸 제출하면서 주장을 했을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또 아내가 이제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서 본인 입으로 당연히 본인의 유책을 얘기하진 않았을 거고 어떻게 해서든 남편하고 살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저도 남편의 얘기만 들은 거였지만 남편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에 대한 그런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주변에 억울하거나 응하지 않은 소장 같은 게 왔을 때 혹시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뭐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면서 많은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인데, 또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스토킹 관련 법률이 좀 악용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했던 것처럼 아내를 그 사건 당시에 찾아가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둘 사이에 나눴던 대화 내역이나 이런 걸 제출하면서 스토킹 범죄를 범하려고 아내한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제 아내와 그 상간남 사이의 관계를 좀 종료시키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이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드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